자, 환경과 변이 한번 보자. 자, 이 변이는 생물이 물, 빛, 온도, 먹이 등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가 크게 변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즉 밝은 모래가 많은 바닷가에 사는 올드필드 쥐는 털 색깔이 밝고, 어두운 흙이 많은 숲에 사는 올드필드 쥐는 털 색깔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겠을까? 여러분들 보호색이죠. 보호색. 그죠? 여러분 왜 카멜레온이라고 알죠? 주변 색깔에 따라서 색깔, 자기 몸 색깔을 바꿔주잖아요. 왜 바꿀까? 그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 포식자라고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밝은 모래가 있는데도 밝은 털쥐랑 어두운 털쥐가 같이 있었고, 어두운 흙이 있는데 사는 여우대도 여기에도 밝은 털을 가진 쥐랑 어두운 털을 가진 쥐랑 같이 있었는데, 생각해 봐. 얘를 잡아먹는 뭐 스라손이나 아니면은 여우가 눈에 잘 띄는 애를 먼저 잡아먹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데서는 어두운 색깔 털쥐가 눈에 잘 띄니까 걔를 먼저 많이 잡아먹었을 거고, 여기서는 밝은 털을 띄는 쥐를 먼저 많이 잡아먹을 때니까 눈에 많이 띄어서 걔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에 유리한 뭘 갖고 있는 변이를 가진 개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존을 했을 거고, 그럼 얘네들이 생존하면은 얘네들끼리 자손을 낳을 테니까 자손 애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 색깔이 밝은 쥐가 많이 살아남아서 얘네들끼리 새끼를 낳으면 얘네들도 털 색깔이 밝은 쥐가 많아지겠죠, 결국에. 그렇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변이가 아주 다양한 생물 무리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돼도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변이가 다양하면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 하나라도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유전자나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고, 다 똑같은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바뀌었을 때 와장창 다 죽어버리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변이가 다양하면 이 변이가 다양한 생물 무리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도 멸종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보기 전에 요거 대표적으로 이게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보면은 아일랜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의 주된 식량으로는 뭘 썼어요? 감자를 먹었어요. 유럽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에요. 남아메리카는 옥수수가 주식이고,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나 동유럽 같은 경우, 서유럽 같은 경우는 밀이 주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쌀이 주식인데, 이 감자가 어떤 특정 한 품종이 되게 알도 크고 생산량이 많아서 이것만 기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감자 어떻게 심는 줄 아니? 감자 어떻게 심는 줄 알아요? 감자 집에서 좀 오래 두면 감자 싹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놔둬도 감자에서 이렇게 눈에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 감자가 이렇게 있잖아? 감자가 이렇게 옴폭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싹이 나오거든요. 여기 감자 눈인데,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요것만 심으면 거기서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감자 씨가, 물론 씨도 있기는 한데 감자도 꽃이 펴서, 감자를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만 심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을 감자를 좀 놔둬요. 그래서 그 눈 부분만 잘라가지고 땅에 심으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그루 안에서 열린 애들은 다 뭐가 똑같겠니? 유전자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이걸로 눈 심어서 번식시켜? 그럼 또 나와. 그럼 걔네들을 또 눈 심어서 번식시키면 거기 있는 감자들이 어떻게 돼? 다 똑같아. 유전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감자들이. 다른 애가 없는 거야. 그 심지어 여러분들 바나나도 그래요. 바나나도 심을 때 바나나 잎사귀 하나 뻑 잘라가지고 땅에 심으면 그냥 그거 자라요. 그냥. 그래서 바나나 농장 보면 한 막 몇십만 그루 되거든요. 바나나 나무가. 근데 거기 있는 바나나 나무 애들이 다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한 그루에서 이렇게 잎사귀 잘라다가 심으면 바나나 나무 되잖아. 그거 또 잎사귀 잘라다가 심으면 또 바나나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한 그루로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병이 한번 돌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감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마른 병이라고 하는 병이 한번 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던 감자가 다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감자가 맛있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이것만 기른 거야. 그러니까 그 감자들이 한 병에 어떤 병이 돌았는데 얘네들이 유전자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이겨낼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 생산량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저 때.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보면 지금 바나나를 번식시키는 과정이 씨를 심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잎을 잘라서 계속해서 번식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바나나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잘라보잖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나나 단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딱 넣어보잖아? 그럼 바나나가 딱 세 조각으로 갈라져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익은 다음에 손가락을 가운데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쪼개지거든, 바나나가. 근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점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에 씨가 있어요, 실제로는. 야생 바나나 보면은 안에 씨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거를 먹기가 힘드니까 씨가 없는 바나나로 다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바나나도 병이 한번 돌면 싹 다 죽어요. 다 똑같은 애들이라, 유전자가 전부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새로운 종류의 출현과 생물 다양성. 자, 다양한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환경에 적응하면 새로운 종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종이 분화된다. 그래서 종분화라고 해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여우가 보면은 사막여우, 온대여우, 북극여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보통 여우 있잖아요. 붉은 여우. 예, 얘네들은 온대여우고, 여러분들 사막여우는 알죠? 귀 이만한 애, 그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애. 그리고 북극여우는 하얘서 털이 뽕실뽕실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사막여우는 여러분들 커 작어? 요만하죠? 사막여우 되게 조그매요. 북극여우는 커요. 엄청 커요. 자, 곰도 여러분들 북극곰이 제일 커요. 몸집이. 반달가슴곰 있죠. 우리나라에 사는,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별로 안 커요. 나보다도 작을걸? 곰이? 아마? 예, 나보다 작아.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 하는 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불곰. 얘네들은 러시아에 사는 불곰 같은 경우는 큰데 북극곰은 엄청 커요. 근데 반달가슴곰은 그렇게 안 커요. 생각보다. 싸우면 선생님이 이겨요. 그거는 지겠지. 곰이 세겠지. 자, 그래도 곰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몸집이 커요. 그리고 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몸집이 작아요. 그리고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귀가 작아요. 예. 그리고 더운 데 사는 애들은 귀가 커요. 귀가 이렇게 큰 이유가 이 큰 귀로 열을 뿜는 거예요. 열을 방출해서 더위를 식히는 거죠. 체온을. 근데 추운 데 사는 애가 귀가 이렇게 크잖아? 귀가 다 얼겠지. 그지? 그래서 귀도 작고, 북극곰 보면은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없어. 거의. 되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요만하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반달가슴곰 같은 애들 보면 귀가 좀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는 곰돌이 그리면 귀 있잖아. 그치? 걔네들은 보통 온대곰. 겨울에 아주 추운 데 사는 애들은 귀도 작고 뭐도 작냐면 코도 작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신체 말단 부위가 되게 작고 몸집이 커요. 추운 데 사는 애들은. 그리고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몸집도 작고 신체 말단 부위, 귀나 코 이런 데가 어떻게 돼요? 되게 작아요. 예, 귀 이런 말단 부위가 커요. 더운 데 사는 애들은 크고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좀 작아요. 이게 추위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이게 종이 분화돼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게 진화예요. 결국에는 없던 종이 새로 생기는 거 자체가 이제 진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 종류의 생물에 다양한 변이가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의 일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게 되면 각 환경에 적응하기에,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각 환경에 적응하기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국에는 추운 데 사는 곰도 귀 큰 애, 조그만 애, 몸집 좀 작은 애, 큰 애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추위에 적응하고 살아남기에 유리한 게 뭐예요? 귀가 작고 몸집이 큰 애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곰은 다 죽었을 거고 결국에 그러면은 귀가 작고 몸집이 큰 곰들만 살아남아서 얘네들끼리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도 엄마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받을 테니까 몸집이 크고 귀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극에 사는 곰은 귀가 작고 몸이 큰 이런 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 환경에 적응하기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거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한테 선택이 돼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손을 계속 낳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린 목이 긴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인데 원래는 기린이 목 길이가 사슴 정도였대요. 사슴도 목이 길긴 길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안에서 기린이 좀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고 막 있었는데 얘네들이 살다 보니 목이 긴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에 유리한 거야. 왜? 좀 더 높은 데 있는 나뭇잎도 따먹기가 쉽고 그다음에 기린들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목끼리 부딪혀서 싸워요. 빵 부딪혀가지고. 근데 야, 짧은 목으로 부딪히는 거랑 긴 목으로 빵 와서 부딪히는 거랑 긴 목이 훨씬 더 셀 테니까 이 목이 긴 기린이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목이 짧은 기린이 루저가 된 거지. 얘가 선택 그러면 자연 선택을 못 받아. 그러면 결국에는 센 애가 결국에는 암컷하고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 걔도 목이 어떻게 돼? 길지. 그럼 또 걔네들끼리 또 목이 긴 애가 계속 선택 어떻게 돼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살아남아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린이 어떻게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치? 자. 그러니까 사람도 비슷할 거야. 사람도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섞어져서 살아가는데 누가 생존에 유리하겠니? 그치. 그러니까 점점 사람 외모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잘생긴 사람이 아무래도 예쁜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돼?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점점 더 외모가 나아지겠죠. 아, 슬프다, 근데. 그치? 못생기면 자연 선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오랫동안에 반복이 되면서 생물 무리 사이에 차이가 커져서 원래 생물과는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다윈 알죠? 다윈.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데 가서 군도라고 하는 게 섬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을 군도라고 하는데 이 여러 섬에 핀치라고 하는 새가 살았대요. 여러분들 핀치라고 하는 새가 텃새예요. 텃새가 뭔 줄 알아? 혹시? 여러분들? 그냥 한 지역에 계속 이동해 가지 않는. 철새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텃새는 그냥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참새,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런 애들이 텃새거든요. 어디 안 가고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애들. 그러면 이 핀치가 텃새인데 각각 섬에 사는 핀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왜 다른가 봤더니 자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 사는 애들은 이거를 주로 먹이로 하다 보니까 단단한 씨앗을 잘 깨서 먹을 수 있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 섬에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애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부리가 큰 핀치가 많아졌고 선인장이 많은 섬에 먹이로 선인장을 주로 먹고 사는 섬에 사는 핀치들은 선인장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쪄서 먹어야 될 거 아니니 선인장을 가시를 뚫고 그러면은 부리가 가늘고 삐죽한 애들이 선인장을 잘 쪄서 먹을 테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더 많이 살아남았고 얘네들이 자손을 더 많이 낳다 보니까 여기 이 섬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뭐 곤충을 잘 잡아먹는데 그 다음에는 뭐 열매를 잘 먹는 열매가 주로 먹이인데 그러니까 먹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된 먹이를 먹기에 유리한 부리를 가지는 개체들이 종류가 어떻게 됐더라?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래 핀치는 조상이 하나였을 텐데 얘네들이 각 섬에서 뿌리 내려 살면서 각 환경에 살기에 가장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어떻게 되고 자연 선택이 되고 얘네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자손을 낳으면서 이 유리한 형질이 계속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많아지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되게 달라지게 된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 평균 남자 키가 160 정도였었대요. 되게 작았지. 근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영양 상태도 다르고 했겠지만은 이 키 큰 게 뭔가 유리하니까 계속 키가 큰 형태가 이게 점점 이제 나눠지게 된 거고, 그렇죠? 사람도 보면은 자연 선택된 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 참치 알지? 참치 다랑어거든요. 참치가. 근데 참치를 이제 원양 어선이 가서 잡을 때 큰 참치를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참치를 자꾸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오니까 참치 사이즈가 좀 작아졌대. 왜냐면 큰 참치가 자꾸 잡혀가서 없으니까 작은 참치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참치들이 얘네들이 이게 애서 참치 새끼를 낳고 번식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몸집이 좀 작은 애들이 계속 번식을 하니까 큰 참치가 안 생기고 좀 더 작은 참치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리한 형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꽤나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거북이 있죠. 거북이가 알을 낳아서 거북이는 알 낳거든요. 거북이가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는데 거북이는 알을 품진 않아요. 어디다가나 모래에다가 파묻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연 부화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막 바다로 막 뛰어가거든. 근데 거북이는 암컷 수컷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부화할 때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나오고요. 부화할 때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나와요. 땅 속의 온도가. 되게 신기하지? 근데 점점 뭐가 많아질까 요새? 암컷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니까 이 부화할 때 온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암컷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대. 이미 그렇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이 되는. 그럼 이제 이게 지금보다 암컷이 되는 비율이 온도가 좀 더 높아야 암컷이 되는 걸로 바뀔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형질이 어떻게 되면 조금씩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결과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진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콕 개념 짓기 보자. 자, 5번. 자, 변이는 생물이 빛, 온도와 같은 뭐에? 환경에, 그렇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올드필드 G는 밝은색 모래가 많은 곳에 사는 것은 털 색깔이 밝고 어두운 흙이 많은 곳에 사는 것은 털 색깔이 어두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천적에 눈에 잘 띄지가 않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색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어야 안 잡아먹힐 거 아니니? 눈에 잘 띄면은 누구든 뱀이든 여우든 와서 낼름 잡아먹겠죠. 살쾡이든.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한 생물 무리에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집단의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어떻다? 높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높아야 변이가 다양해야 환경이 변해도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뭐가 존재해요? 변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중 일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게 되면 각 환경에 뭐예요? 적응하기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은 원래의 생물과 다른 새로운 종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진화가 일어났다 라고 불러줘요. 이게 진화의 과정이에요.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언제 배우냐면 나중에 다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워요. 지금 배우고. 너무 멀지? 그지? 자, 안 까먹어야 돼. 5년. 자, 나도 안 까먹잖아. 엄청 오래됐는데 안 까먹잖아. 자, 그림은 핀치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예요. 즉,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는 선인장을 파먹는 데는 어떻게 돼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먹이를 먹기 유리한 거고 왜냐면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가지고 선인장을 쫙 먹어야 될 거니까 부리가 짧으면 어떻게 돼서 쫙 먹다가 찔리겠지? 그치? 선인장 찔려봤어? 개 아파요. 선인장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으니까. 주 먹이가 적으니까. 예. 선인장 찔리면 진짜 개 아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바늘에 찔린 것 같아요. 다음에 단단한 씨앗이 많아야 이 단단한 씨를 뽀개서 잘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왼쪽 거부터 한번 보자. 이 생물 무리가 가진 변이는 뭐예요? 바로 부리이죠, 부리. 그러니까 결국에 정확하게는 부리의 모양이죠, 모양. 부리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생물 무리가 두 섬에서 적응한 환경은 뭐가 달라요? 크고 단단한 씨앗이랑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무 껍질을 파먹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먹이죠, 먹이. 먹이가 서로 다른 환경이고 위 자료에서 한 종류의 새 무리에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 한 종류의 무리에 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한 종류의 무리에 부리 모양에 뭐가 존재한 거예요?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한 거고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 부리 모양이죠.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자손을 계속 낳았다. 그러면서 부리 모양이 계속 다른 형태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결국에. 자, 개체라는 거는 그냥 한 마리를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한 명, 개인이라고 하고, 동물들은 개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보면은 털 색깔이 다양한 토끼가 있었는데, 풀 색깔이 밝은 서식지랑 풀 색깔이 어두운 서식지에서 보면은 털 색깔이 밝은 토끼는 잘 눈에 안 띄니까 살아남고, 여기서는 풀 색깔이 어두운 데는 어두운 털을 가진 애가 많이 살아남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털 색깔이 좀 달라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생물 무리가 가진 변이는 털 색깔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생물 무리가 두 서식지에서 적응한 환경은 결국에는 뭡니까? 풀의 색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종류의 토끼 무리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난 까닭이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종류의 뭐예요? 무리에 다양한 털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를 했고, 그러니까 더 다양한 털의 변이가 존재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다양한 털을 가진 애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털 색깔을 가진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더 많은 자손을 낳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윈이 진화를 하게 되는 원리로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거를 다윈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과정이 자연이 선택을 한 거다. 유리한 개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거를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진화 원리예요, 이게.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자연 선택설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 부분 보자. 각 가부터 다가 의미하는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 가 같은 경우에는 뭐의 다양성이에요? 가는 생태계, 환경의 다양성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종의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변이, 즉 유전적인 다양성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같은 종 사이에서, 이거는 서로 다른 종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 다른 환경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의 다양성이 변이가 다양하다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다음은 가나 다 중에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예인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른 거는 바로 뭡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죠? 엄마 아빠 닮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유전적 다양성 다. 무궁화 꽃잎의 색깔이 다양한 것도 다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종 사이에서,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숲, 강, 초원은 생태계에 속하는 거 맞고, 가에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 종류도 많아지고, 나에서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도 높아요. 나에서 생물의 종류보다 생물의 수가 생물 다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진 않아요. 종류도 많고 수가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은 여기서 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생물 다양성은 높아져야 되고 한 종류의 새는 모두 생김새가 같지 않죠. 즉 원래부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게 돼요. 한 종류의 새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고 각 섬에서 부리가 가장 튼튼한 새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각 섬에 있는 먹이를 먹는 데 가장 적합한 부리를 가진 애가 살아남았고 이게 뭐가 된 거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과정은 바로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한 종류였던 새가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새가 된 거고 특징이 차이가 나는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살면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섬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요. 교류가 없어야 돼요. 서로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이사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이사 오면은 섞이잖아. 계속. 그치?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핀치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텃새. 다른 데로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터내리고 살아가는 새들이에요. 다음에 3번. 위 과정을 바탕으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결국에는 한 종에는 뭐가 존재하고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한 종이 뭐예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데 환경에 적응하며 가장 뭐예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았고 이 살아남은 과정에서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은 이 살아남은 개체의 변이가 다음 자손한테 전달되고 또 다음 자손한테 전달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바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